지하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한정부는 지금 김치 냉장고 안에 서 있습니다. 아니, 갇혀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손전등 빛이 흰색 내벽을 훑습니다. 스테인리스 벽은 차갑게 빛납니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립니다. 그 소리가 냉장고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평소엔 익숙한 소리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정부는 냉장고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안쪽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있나요? 지혜야. 농담이지. 대답이 없습니다. 밖은 고요합니다. 잠깐. 문이 안 열려. 지혜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73평생,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통신이 잡히지 않습니다. 두꺼운 단열재 때문일 겁니다. 전파가 차단됩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발신 중 표시만 깜빡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심호흡을 합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70평생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점점 빨라집니다. 냉장고 안온도는 영상 3도 정도입니다. 김치를 보관하기엔 적당하지만 사람이 오래 있기엔 춥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아니, 실제로 큰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부는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주먹으로 안쪽을 칩니다. 둔탁한 소리만 울립니다. 두꺼운 문 너머로는 소리가 잘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 없나요? 목소리가 냉장고 안에서만 맴돕니다. 밖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부는 시계를 봅니다. 오후 7시 40분입니다. 정부는 김치통이 쌓인 선반에 기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나이 든 몸이 추위를 견디기 힘듭니다. 옷도 얇게 입고 왔습니다. 금방 나올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입니다.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문자가 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까는 통신이 안 됐는데 말입니다. 아, 잠깐 문틈으로 전파가 잡힌 모양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화면을 확인합니다. 며느리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저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정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카페라고요. 지혜는 분명 아까 함께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안쪽 온도 센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받아지는데 통화는 안 됩니다. 정부는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펜도 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날짜를 씁니다. 2025년 10월 5일 오후 7시 40분 김치 냉장고 갇힘. 글씨가 삐뚤어집니다. 손이 떨려서입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삐, 삐, 삐. 냉장고 내부 경보입니다. 정부는 고개를 듭니다. 냉장고 천장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깜빡입니다. 빨간색 경고등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문은 분명 잠겼습니다. 그럼 왜 온도가 오를까요?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영상 7도. 정상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냉장고 바깥쪽 콘센트를 떠올립니다. 거기 꽂혀 있는 작은 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시작한 일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측정됩니다. 냉장고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기기를 관리하기 좋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냅니다. 앱을 실행합니다. 인터넷은 안 되지만 블루투스는 작동합니다. 냉장고 문 너머로 신호가 잡힙니다. 플러그와 연결이 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뜹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오후 6시 40분까지는 정상입니다. 영하 1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 45분부터 온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전류 그래프도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과부하 상태라는 뜻입니다. 온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이 기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입니다. 뛰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있는 힘껏 두드립니다. 냉장고 문이 울립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멈춥니다. 문 바로 앞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갇혔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자 목소리입니다. 한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경비실 박 실장입니다.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실장님, 문이 잠겼어요. 열어주세요. 지금 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물쇠 소리가 들립니다. 철컥, 철컥. 문이 열립니다. 따뜻한 복도의 공기가 밀려듭니다. 냉장고 안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 공기가 지금은 반갑습니다. 정부는 냉장고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박 실장이 부축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문을 잠근 겁니까? 정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며느리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카페에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경비실로 갑시다. 할 말이 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분을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정부는 뒤를 돌아봅니다. 김치 냉장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립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찬 공기가 냉장고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정분의 얼굴을 스칩니다. 몸이 떨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위로 올라갑시다. 정부는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박 실장이 1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냉장고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말입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듭니다. 난방이 켜져 있습니다. 경비실로 가시죠. 따뜻한 차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실장을 따라 경비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기록이 있습니다. 온도 그래프, 전류 그래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카페에 있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정부는 주먹을 꽉 쥡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70평생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경비실 문이 보입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엽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10월 2일 화요일 오전 한 정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이 책상을 비춥니다. 정부는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정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재산 목록, 상속 비율, 절차 안내 모두 꼼꼼히 확인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해외에서 일합니다. 며느리 지혜가 가끔 들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 73입니다.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릅니다.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펼칩니다. 공증 예약 날짜를 적습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여보세요. 한정분입니다. 예약 확인하려고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친절합니다. 예약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화를 끊습니다. 수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부는 현관으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며느리 지혜입니다. 문을 엽니다. 어서 와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들어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 그냥 뵙고 싶어서요. 요즘 바쁘시다고 하셔서 걱정됐어요. 정부는 거실로 안내합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습니다. 정부는 차를 준비합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꺼냅니다. 녹차를 우립니다. 지혜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합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보입니다. 어머니, 뭐 보고 계셨어요? 정부는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순간적인 변화지만 정부는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상속 관련 서류인가요? 정부는 잠시 망설입니다.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입니다. 네, 맞아요.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지혜는 찻잔을 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표정은 평온합니다. 그렇군요.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지혜를 봅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합니다. 정부는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 결정을 다 따를 거예요. 준호도 그럴 거고요. 고맙습니다.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건강,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일어섭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정부는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지혜가 신발을 신습니다.
어머니, 김치 냉장고 점검은 하셨어요. 정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김치 냉장고요. 별일 없는데요. 지난번에 온도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음에 와서 같이 봐드릴게요. 정부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봅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지혜가 문을 나섭니다. 정부는 문을 닫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고요합니다. 정부는 서재로 돌아갑니다. 서류를 다시 펼칩니다. 읽다가 멈춥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지혜의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말입니다. 정부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한 생각입니다. 지혜는 좋은 며느리입니다. 예의 바르고 살갑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정부는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일을 기록합니다. 10월 2일 지혜 방문, 상속 서류 이야기, 표정 이상.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정부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런 걸 써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1층 경비실로 갑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경비실 문을 엽니다. 박만수 실장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정부는 인사를 합니다. 박 실장은 60대 초반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실장님, 우편물 있나요? 박만수는 서랍을 엽니다. 몇 통의 우편물을 꺼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즘 택배도 많으시더군요. 정부는 우편물을 받습니다. 청구서와 안내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요즘 지하 도어락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박만수는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다 기록되죠. 로그가 남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로그가 남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 기록을 나중에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관리사무소 허가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경비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실에 앉아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스마트 플러그 앱을 실행합니다. 이 앱을 설치한 건 석 달 전입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연금 생활자에게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앱 화면에 그래프가 뜹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각 기기별 전력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정부는 김치 냉장고 항목을 누릅니다. 지하 창고에 있는 대형 냉장고입니다. 김치와 장류를 보관합니다.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온도와 전력 사용 내역입니다. 대체로 일정합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전력도 꾸준히 소모됩니다. 정부는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기록을 확인합니다. 습관입니다. 매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앱을 끕니다.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전기요금을 기록합니다. 10월 2일 전기요금 83,000원. 지난달 대비 5,000원 증가. 꼼꼼히 적습니다.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노을이 집니다. 정부는 생각합니다. 공증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10일에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밥을 합니다. 혼자 사는 집은 고요합니다. 밥솥 소리만 들립니다. 정부는 식탁에 앉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지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부는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장부, 수첩, 영수증,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정부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서류를 빼앗아 갑니다. 정부는 소리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정부는 깹니다. 식은 땀이 흐릅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정부는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습니다. 정부는 서재로 갑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칩니다. 읽습니다.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정부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직감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첩을 펼칩니다. 새 페이지를 넘깁니다. 상황 기록 시작. 10월 2일부터 그렇게 적습니다. 펜을 놓습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새벽이 지나갑니다. 새날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커피를 끓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도 기록할 것입니다. 내일도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0월 5일,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김치 냉장고 점검 같이 하려고요. 정부는 문자를 읽습니다. 김치 냉장고 점검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요. 몇 시쯤 올 건가요? 곧 답장이 옵니다. 4시쯤 갈게요. 정부는 시계를 봅니다. 지금 2시 반입니다.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정부는 책을 덮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준비합니다.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흘 전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부는 현관으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지혜입니다. 문을 엽니다. 어머니, 왔어요. 지혜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밝은 표정입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차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갑니다. 차를 마십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김치 냉장고 보러 갈까요? 온도가 좀 이상하다고 하셔서요. 정부는 잠시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2번이나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잊어버린 걸까요? 그래요. 가봅시다. 2사람은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지혜가 지하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둘은 말이 없습니다. 정부는 옆에 선 지혜를 슬쩍 봅니다. 며느리는 앞을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평온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지하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2사람은 내립니다. 복도가 이어집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오래된 등입니다. 교체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지혜가 앞서 걷습니다. 정분이 따라갑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발소리만 울립니다. 정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하 창고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각 호수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정분네 창고는 복도 끝쪽입니다. 조금 더 걸어야 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괜찮아요. 지혜가 뒤돌아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정부는 그것을 느낍니다. 드디어 창고 앞에 도착합니다. 큰 철문이 있습니다. 도어락이 달려 있습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키태그를 꺼냅니다. 도어락에 갖다 댑니다. 삐 소리가 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시죠. 지혜가 문을 밉니다. 창고 안이 보입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2평 정도 됩니다. 한쪽 벽에 대형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습니다. 200리터짜리입니다. 집에서 쓰기엔 너무 크지만 김치와 장류를 많이 보관하는 정분에게는 필요합니다. 2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광등을 켭니다. 불이 깜빡이다가 켜집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지혜가 냉장고 쪽으로 갑니다.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지금은 영상 2도네요. 정상이에요.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안쪽도 한번 볼게요. 혹시 센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안에는 김치통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종류의 김치와 장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안쪽 센서 좀 봐주실래요? 제가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정부는 잠시 망설입니다.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네. 안쪽 천장에 센서가 있어요. 그게 제대로 붙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정부는 냉장고를 들여다봅니다. 안은 꽤 넓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부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딥니다. 냉장고 안은 춥습니다. 영상 2도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옵니다.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작은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봅니다.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센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대답이 없습니다. 지혜야,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돌립니다. 냉장고 문 쪽을 봅니다. 지혜가 문을 잡고 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지혜가 문을 닫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정부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철컥 소리가 납니다.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바깥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립니다. 정부는 안쪽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바깥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희미합니다. 두꺼운 문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장 문 열어! 발소리가 들립니다. 멀어지는 발소리입니다. 정부는 문을 두드립니다. 있는 힘껏 두드립니다. 지혜야, 돌아와! 제발! 하지만 발소리는 사라집니다. 정부는 문에 기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지혜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냉장고 안은 고요합니다. 모터 소리만 들립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통신이 안 됩니다. 전파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발신 중 표시만 뜹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냉장고 안 온도는 영상 2도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입니다. 하지만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을까요? 아들 준호는 해외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경비실 박 실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요? 정부는 눈을 감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씁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통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화면을 확인합니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저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정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카페라고요. 지혜는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자신을 냉장고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페에 있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알리바이입니다. 정부는 깨닫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이 떨립니다. 계획적인 짓입니다.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상속 서류를 말입니다. 사흘 전 지혜가 방문했을 때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눈빛을 말입니다. 상속 때문입니다. 정부는 확신합니다. 지혜는 상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없애려는 겁니다. 정부는 주먹을 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냉장고 안을 살핍니다. 출구는 문밖에 없습니다. 환기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전히 통신이 안 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는 작동합니다. 정부는 스마트 플러그 앱을 실행합니다. 연결이 됩니다. 냉장고 바깥의 플러그와 연결된 겁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뜹니다. 온도, 전류, 시간. 정부는 이것을 저장합니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상 버튼을 찾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있을 겁니다. 손전등을 켭니다. 휴대폰 플래시입니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문 옆 벽에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비상호출 버튼입니다. 정부는 버튼을 누릅니다. 삐 소리가 납니다. 경보가 울립니다. 누군가 들을 겁니다. 경비실로 신호가 갈 겁니다. 정부는 기도합니다. 제발 박 실장이 오기를 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정부는 기다립니다. 비상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정부는 냉장고 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올까요? 경비실로 신호가 갔을까요? 정부는 불안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냉장고 안은 시간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오후 6시 45분입니다. 냉장고에 갇힌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입니다. 영상 2도의 공기가 옷을 뚫고 들어옵니다. 얇은 가디건만 걸쳤습니다. 금방 나올 줄 알았으니까요. 정부는 제자리에서 발을 구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이 시립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정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10월 5일 오후 4시 20분경 지혜와 함께 지하창고 도착. 냉장고 점검 명목.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계속 씁니다. 오후 4시 30분경 냉장고 안으로 유인됨. 문 잠김. 지혜가 잠금.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후 4시 35분경 지혜에게서 문자. 카페에 있다는 거짓 알리바이. 수첩을 덮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정부는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있는 힘껏 두드립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 없나요? 목소리가 쉽니다. 너무 많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입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갇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창고 문 앞에서 멈춥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사님, 거기 계십니까? 박 실장입니다.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실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엽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물쇠 소리가 들립니다. 철컥, 철컥. 바깥쪽 자물쇠를 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듭니다. 복도의 공기는 영상 15도 정도입니다. 냉장고 안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정부는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박만수가 부축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정부는 숨을 고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만수는 정분을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복도 벤치에 앉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문을 잠갔습니까? 정부는 잠시 망설입니다. 며느리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도어락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오늘 오후 4시 이후 기록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비실로 가시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정부는 천천히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경비실로 갑니다. 박만수가 문을 엽니다. 정분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따뜻한 차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자에 앉습니다. 박 실장이 전기포트로 물을 끓입니다. 차를 탑니다. 따뜻한 찻잔을 건넵니다. 정부는 두 손으로 받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몸이 조금씩 녹습니다. 박만수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오늘 오후 기록을 볼게요.
지하창고 도어락 기록입니다. 화면에 기록이 뜹니다.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 18분 603호 창고 입장 기록이 있습니다. 키태그는 누구 겁니까? 서지혜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2분 같은 창고 출입문 잠금 기록이 있습니다. 퇴장 기록은요? 오후 4시 35분 서지혜 씨 기택으로 퇴장했습니다. 정부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기록이 명확합니다. 4시 18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4시 32분에 냉장고 문을 잠갔습니다. 4시 35분에 혼자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도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박 실장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후 4시 15분경 영상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보입니다. 정분과 지혜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오후 4시 35분경 지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표정이 평온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여사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잠시 생각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스마트 플러그 앱을 실행합니다. 온도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온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영상 3도 계속 올라갑니다. 오후 6시경에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냉장고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전류 그래프도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3배 가까운 전류가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온도가 올랐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난 걸까요? 정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분 자신이 말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냉장고 온도를 올렸습니다. 냉장고는 온도를 낮추려고 과부하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정부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여러 장 찍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다시 봅니다. 어머니, 저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수신 시각은 오후 4시 36분입니다. 정부는 메시지를 자세히 봅니다. 메시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약 전송입니다. 실제 발신 시각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지혜는 미리 메시지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것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증거가 모였습니다. 도어락 기록, CCTV 영상, 스마트 플러그 온도 그래프, 예약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지혜의 계획을 증명합니다. 실장님, 이 기록들을 모두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USB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이 USB를 꺼냅니다.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파일을 복사합니다. 정부는 차를 마저 마십니다. 몸이 많이 녹았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상속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지혜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사흘 전 방문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요? 아들 준호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아마 모를 겁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런 짓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박만수가 USB를 건넵니다.
박만수학 여기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실장님, 제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통화 좀 해야겠어요. 박만수는 경비실 전화기를 가리킵니다. 여기 쓰세요. 정부는 전화기를 듭니다. 지혜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지혜야, 지금 어디 있니? 카페에 있어요. 친구 만나고 있다고 문자 드렸잖아요. 정말 카페에 있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에 의심의 기색이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집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습니다. 정부는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합니다. 자신이 냉장고에 갇혔다는 걸 모르는 척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실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증언이 필요하실 겁니다. 정부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을 나섭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합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갑니다. 죽을 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기록 덕분입니다. 정부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집니다. 평생 기록해온 습관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경찰서는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정부는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만수 실장이 함께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분 여사님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신고 접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며느리와 함께 지하 창고에 갔던 일, 김치 냉장고 안으로 유인된 일, 문이 잠긴 일, 2시간 반 동안 갇혀 있었던 일. 김태현은 노트북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때때로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도어락 기록, CCTV 영상, 스마트 플러그 데이터, 예약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김태현은 USB를 받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파일을 엽니다. 화면에 기록들이 뜹니다. 김태현은 하나씩 확인합니다. 먼저 도어락 기록입니다. 오후 4시 18분 입장, 4시 32분 잠금, 4시 35분 퇴장. 모두 서지혜의 키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정분과 지혜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지혜 혼자 올라오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온도 그래프도 확인합니다. 4시 30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온도, 과부하 상태의 전류 기록.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보세요. 오후 4시 36분에 받았습니다. 카페에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CCTV에는 그 시각에 건물 안에 있는 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약 발송입니다. 정부는 메시지 상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실제 발신 시각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박만수가 말을 보탭니다. 제가 구조했을 때 한 여사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셨다고 하셨죠. 냉장고 안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실로 신호가 갔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 경보가 울렸습니다. 즉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김태현은 모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본을 봅니다. 피해자인 서지혜 씨와 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락 가능하십니까? 정부는 잠시 망설입니다. 지혜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부인할 겁니다. 카페에 있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갑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밝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그 밝음이 가짜라는 걸 압니다. 지금 마포경찰서로 와줄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경찰서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이야기하자. 설명할 게 있어. 지금 가야 하나요? 전 아직 밖에 있는데요. 당장 와야 해. 중요한 일이야.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의지를 담습니다. 알겠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김태현을 봅니다. 분 안에 온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실에서 기다리시죠. 세 사람은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작은 방입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의자에 앉습니다. 박 실장도 옆에 앉습니다. 김태현은 서류를 정리합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며느리 손에 말입니다. 정부는 주먹을 줍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입니까? 상속 때문입니까? 정분이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립니다. 경찰관이 들어옵니다. 그 뒤로 지혜가 따라옵니다. 서지혜는 정분을 봅니다. 표정이 놀란 듯합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경찰서에 계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를 응시합니다. 김태현이 지혜에게 의자를 권합니다. 앉으시죠.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정분과 마주봅니다. 서지혜 씨, 오늘 오후 4시경 어디 계셨습니까? 카페에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어느 카페입니까? 합정동에 있는 그린 카페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지혜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카페 내부 사진입니다. 커피잔이 놓여 있습니다. 시각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입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김태현은 사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습니다. 이 사진도 예약 업로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김태현은 휴대폰을 받습니다. 사진 정보를 확인합니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니 촬영 시각은 오전 11시입니다. 업로드 시각만 오후 4시 30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그때 찍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오후 4시 18분에 마포구 A아파트 지하창고에 들어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노트북을 돌립니다. 화면에 도어락 기록이 뜹니다. 지혜는 화면을 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잠깐 들렀다 온 거예요. 어머니, 심부름으로요. 마라. 너는 나를 냉장고에 가뒀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정이 북받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아니야. 너는 센서를 확인하라며 나를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 그리고 문을 잠갔지. 그런 적 없어요. 전 그냥 점검만 도와드리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한정분 여사님은 냉장고 안에 갇혀 계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나올 때는 어머니도 같이 나오셨는데요. CCTV에는 당신 혼자 나오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김태현은 영상을 재생합니다. 오후 4시 35분, 지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지혜는 화면을 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올라온 거예요. 지하에는 화장실이 없어. 정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상속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왜 예약 문자를 보냈어? 왜 카페에 있다고 거짓말했어? 서지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서지혜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어락 기록, CCTV, 예약 문자, 온도 기록까지.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혜가 손을 내립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 빚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 몰래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었어요. 정부는 지혜를 봅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습니다. 상속만 빨리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서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입니다. 20년 가까이 며느리로 지낸 사람입니다. 명절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를 낳았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서지혜 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감금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김태현은 다른 경찰관을 부릅니다. 지혜를 데리고 나갑니다. 조사실에 정분과 박만수만 남습니다. 정부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박만수가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는 한참을 웁니다.
오늘 하루의 두려움, 분노,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정부는 울음을 멈춥니다. 얼굴을 듭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죗값을 치를 겁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가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섭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정부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정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밝은 빛이지만 정분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중년 남자입니다. 이름은 이준석입니다. 한 여사님, 상속 계획을 수정하시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정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메모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지혜에게 갈 몫을 전부 손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진탁 형태로 만들어서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모를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죠. 준호에게는 그대로 절반을 주고 싶습니다. 준호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자신도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 지혜의 차가운 눈빛.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며느리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상태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징역 5년에서 7년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군요. 감금과 살인미수니까요.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서명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거리는 시끄럽습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걷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버스가 옵니다. 버스에 탑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건물, 나무, 사람들. 정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는 감옥에 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있습니다. 손자는 어린데 엄마가 없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말입니다. 정부는 한숨을 쉽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섭니다. 정부는 내립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집이 가까워집니다. 단지 입구를 지나칩니다. 경비실이 보입니다. 박만수 실장이 밖에 서 있습니다. 정분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한 여사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사무실 다녀왔어요. 많이 힘드시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실장님, 그때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아파트 소식,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박만수가 말합니다. 아, 여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하세요. 스마트 플러그 말입니다.
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부는 미소를 짓습니다. 씁쓸한 미소입니다. 전기요금 아끼려고 설치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목숨을 살렸네요. 기록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거짓말은 숫자 앞에서 무너지더군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생 기록하며 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온도 그래프를 봤는데 말입니다. 냉장고 안에 사람이 있어서 온도가 올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사람 체온이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려. 그리고 전류 기록도 중요했죠. 냉장고가 온도를 낮추려고 과부하로 돌아간 흔적 말입니다. 경찰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봤어요. 명백한 물적 증거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박만수는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CCTV, 도어락, 스마트 기기들에 대해 잘 압니다. 요즘은 모든 게 기록됩니다. 어디를 가든 흔적이 남줘요. 어떤 면에서는 무섭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합니다. 이번 일로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믿되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인사를 하고 경비실을 떠납니다. 아파트동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집 문 앞에 섭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요한 집입니다. 혼자 사는 집은 항상 고요합니다. 정부는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떨립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냉장고 안에 갇힌 꿈을 말입니다. 차가운 공기, 두꺼운 문, 모터 소리, 모두 생생합니다. 정부는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안전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가을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가 온 겁니다. 화면을 봅니다. 아들 준호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준호야,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준호는 사흘 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일을 듣고 긴급 귀국했습니다. 걱정 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니? 민준이는 어떻게 하죠? 아이 엄마가 감옥에 있는데요. 민주는 정분의 손자입니다. 8살입니다. 잘 키워야지. 아빠가 있잖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있을게요.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요. 고생이 많구나. 제가 모시고 살까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텐데요. 정부는 잠시 생각합니다. 함께 살면 좋을까요? 아니, 아직은 혼자가 편합니다. 괜찮아. 너는 민준이 잘 돌봐.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손자 생각이 납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왜 없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려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민준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상처받지 않을까요? 정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서재로 갑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빈 페이지를 봅니다. 펜을 듭니다. 오늘 날짜를 씁니다. 10월 12일. 변호사 사무실 방문. 상속 서류 수정 완료. 그리고 한 줄 더 씁니다. 기록은 나를 살렸다. 앞으로도 기록할 것이다. 펜을 놓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살아있는 하루입니다. 감사해야겠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정부는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점심을 준비합니다. 밥을 합니다.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소중합니다. 살아있기에 먹을 수 있는 밥입니다. 정부는 식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따뜻합니다. 밥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씹습니다. 음미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가 됩니다. 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런 오후가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정부는 책장을 넘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저녁이 됩니다. 정부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히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자신의 일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부는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오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기도합니다. 평온한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잠이 듭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좋은 꿈입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걷는 꿈입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뛰어갑니다. 정분도 따라 걷습니다. 행복합니다. 꿈속에서 정부는 평온합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정부는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혜의 재판 준비를 위한 조사입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변호사들, 피고인들, 가족들 모두 긴장한 얼굴입니다. 정부는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손에 수첩을 쥐고 있습니다. 평소 습관입니다. 이름이 불립니다. 검사실 문이 열립니다. 젊은 여자 검사가 나옵니다. 한정분 여사님 들어오시죠. 정부는 일어섭니다.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넓은 사무실입니다.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 앉습니다. 정분에게도 의자를 권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최종 진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진은 서류를 펼칩니다.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합니다. 피의자 서지혜는 감금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요? 네. 경제적 압박 상황,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합니다.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죠. 정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심신미약이라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일을 말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칩니다. 최소 사흘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10월 2일 제가 상속 서류를 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표정이 달라졌어요. 박수진은 메모를 합니다. 김치 냉장고 점검을 핑계로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겁니다.
정부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깁니다. 5일 범행 당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예약 문자를 설정했습니다. 4시 36분에 발송되도록요. 카페에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죠. 예약 문자 기록은 확보했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행의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카페 인증샷도 미리 찍어두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찍은 사진을 오후 4시 30분 것처럼 꾸몄어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를 확인합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심신미약도 아니고요.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덮습니다. 박수진을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냉장고 안에서 얼어 죽었다면요. 박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듣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을 겁니다. 노인이 김치 꺼내려다 실수로 갇혔다고 생각했겠죠. 서지에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은 빠르게 진행됐겠죠. 빚을 갚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범죄가 될 뻔했다는 게요. 여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셨죠. 좋았을 뿐입니다. 스마트 플러그가 없었다면, 비상 버튼이 없었다면, 박 실장님이 늦게 왔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여사님,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 형량을 원하십니까? 정부는 잠시 생각합니다.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한 대로 받아야 합니다. 감경 없이요. 감금과 살인미수로 구형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정도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대 가니까요. 박수진은 메모를 합니다. 정분의 진술을 기록합니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부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손자 이야기입니다. 민준군 말씀이시죠? 민준이는 아직 어립니다. 8살밖에 안 됐어요. 박수진은 조용히 듣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상처로 남을 겁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민준이가 자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요. 가족들이 잘 보호해 주실 겁니다. 준호가 잘해주겠죠. 하지만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정부는 눈물을 닦습니다. 서지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옳으니까요. 설령 민준이에게 상처가 되더라도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을 겁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사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박수진이 배웅합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정부는 복도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오갑니다. 정부는 천천히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정부는 돌아봅니다. 준호가 서 있습니다. 여기는 왜 왔니? 어머니, 모시려고요. 혼자 오시기 힘드실까 봐요. 정부는 아들을 봅니다. 얼굴이 수척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많구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합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지혜를 면회 갔다 왔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봅니다. 지혜가 정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는 제 아내고 민준이 엄마인데요.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하지만 어머니 의견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옵니다. 건물 출구로 향합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지혜는 벌을 받아야 해. 알고 있습니다. 너와 민준이는 다른 문제야. 너희는 앞으로도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키워.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도울게. 할머니니까.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집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점심 같이 하실래요? 가자.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준이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정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식당에 도착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메뉴를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조용히 먹습니다. 정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재판만 남았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지혜는 감옥에 갑니다.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말입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식당을 나옵니다. 준호가 정분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민준이도 데려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손을 흔듭니다. 준호의 차가 떠납니다. 정부는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에 도착합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요한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정부는 소파에 앉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갑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노을이 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정부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봅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정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히 하얗게 변해갑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지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금 및 살인미수,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됐습니다. 변호인의 정상 참작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뒤 피해자를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 방치했다. 피해자가 평소 기록 습관과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정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기록이 자신을 살렸다는 문장을 말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수첩에 적고
영수증을 모으고 장부를 쓰는 일.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부는 창가를 떠나 서재로 갑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날짜를 씁니다. 11월 15일. 첫눈. 평온한 아침. 짧게 적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부는 현관으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준호와 민준이입니다. 문을 엽니다. 와요. 민준이가 뛰어들어옵니다. 화난 얼굴입니다. 할머니, 눈 와요. 올해 첫눈이야. 민준이는 창가로 달려갑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댑니다. 준호가 들어옵니다.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걱정 마. 두 사람은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정부는 차를 준비합니다. 민준이에게는 주스를 줍니다. 민준이는 주스를 마시며 눈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눈사람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더군요. 공지. 준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파트 게시판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공지문이 뜹니다. 노인 안전 수칙 안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읽어봅니다. 지하창고 이용 시 주의사항, 비상연락망, 안전장치 확인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136 24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 생겼구나. 어머니, 일 이후에 만들어진 거래요.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점검도 강화했대요. 정부는 화면을 봅니다. 자신의 일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이네. 박 실장님도 교육을 받으셨대요.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같은 거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만수 실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가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이가 끼어듭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요. 갈까? 눈 많이 오는 곳이요.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정부는 손자를 봅니다. 천진난만한 얼굴입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민준아, 할머니 힘드실 수도 있어. 다음에 가자. 같이 가자. 할머니도 눈 보고 싶어. 민준이가 환호합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눈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정부는 부엌으로 갑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호가 돕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눈사람 그림입니다. 밥상을 차립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민준이가 제잘거립니다. 학교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손자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행복하게 자라도록 말입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준호와 민준이는 오후 2시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민준이가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할머니, 주말에 봐요. 조심히 가. 문이 닫힙니다. 다시 고요한 집입니다. 정부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냉장고 안의 추위, 지혜의 차가운 눈빛,
경찰서의 밝은 불빛, 재판정의 긴장감,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눈을 뜹니다.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동안 쓴 수첩들이 쌓여 있습니다. 맨 위에 수첩을 꺼냅니다. 10월의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10월 2일, 지혜 방문, 상속 서류 이야기, 표정 이상, 10월 5일, 오후 4시 20분경, 지혜와 함께 지하창고 도착, 10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냉장고 안으로 유인됨, 문 잠김, 글씨가 떨려 있습니다. 당시의 공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제출됐고 판사가 읽었고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덮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새 수첩을 꺼냅니다. 표지에 2025년 11월이라고 적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11월 15일, 첫눈, 준호와 민준이 방문, 주말 여행 약속, 평범한 기록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기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록만 쓰고 싶습니다. 정부는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집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놉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부는 미소 짓습니다. 세상은 계속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기록하며 손자를 보며 평범한 날들을 보내며 말입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옷을 챙겨 입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단지를 걷습니다. 눈 덮인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경비실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만수 실장이 있습니다. 정분을 보고 일어섭니다. 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앉으시죠. 따뜻한 차 드릴게요. 정부는 의자에 앉습니다. 박 실장이 차를 탑니다. 따뜻한 찻잔을 건넵니다. 그날 일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비상 버튼을 누르신 게 잘하신 겁니다.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정부는 차를 마십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하창고 비상벨도 점검했고요. 공지 봤어요. 잘된 일이에요. 여사님,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더 조심하시게 됐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단지 소식,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정부는 차를 다 마십니다. 일어섭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정부는 경비실을 나옵니다. 단지를 계속 걷습니다. 놀이터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정부는 벤치에 앉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민준이도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웃으며 뛰어놀며 행복하게 말입니다. 엄마 없이도 잘 자랄 것입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칩니다. 평온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지난 한 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정부는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으로 올라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지 않습니다. 서재로 갑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한 줄을 더 씁니다. 기록은 거짓을 이긴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펜을 놓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정부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록하며 살아가며 평온을 누리며 말입니다. 정부는 미소 짓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을 저녁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 준호가 올 것입니다. 주말에는 민준이와 여행을 갈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말입니다. 정부는 식탁에 밥상을 차립니다. 혼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한술 뜹니다. 따뜻합니다. 밥이 이렇게 따뜻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음미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단지에 불빛이 생깁니다. 정부는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부는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무사히 오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기도합니다. 평온한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잠이 듭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없습니다. 평온한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좋은 꿈입니다. 손자와 눈사람을 만드는 꿈입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뛰어갑니다. 정분도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정부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평온할 것입니다. 다음 장부는 평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